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도라고 합니다. 저의 역할은 그 구글 클라우드 컨설팅 어카운트 리드라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내 특정 주요한 파트너 고객이죠. 그 고객사에 클라우드의 구글 클라우드를 잘 활용하는,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정의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제가 넥스트 리캡에 대한 요청을 받고 준비를 앞단에 간략하게 하긴 했고요. 넥스트가 지난 5월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마 넥스트가 5월 달에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6월 중순이잖아요. 근데 그 넥스트에 발표했던 것들이 약간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많은 업데이트가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WWDC가 있었고 또 저희 넥스트 이후에는 또 저희 구글 I/O가 있었었고 또 그 구글 I/O 바로 앞날에 또 하필 오픈 AI가 또 GPT-4 옴니를 또 릴리즈했고 그게 이제 업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넥스트 때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I/O까지 쭉 이렇게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설명을 다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온라인은 제가 다 볼 수는 없어서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 핸즈온 개발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디벨로퍼 계신가요? 분 정도 있고. 그럼 다 혹시 서비스 기획자신가요? 서비스 기획자 아니면 사업 쪽? 네. 개발자가 아니라 난 엔지니어다. 엔지니어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감안해서 설명을 가급적 쉽고 재밌게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구글 넥스트는 클라우드에서 보통 나오는 새로운 피처들이나 기술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집약해서 필라별로 저희 글로벌에 있는 고객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프라인의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 갖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 제품들이죠. 예를 들면 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든가 또는 당연히 구글 클라우드, 또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도 주요한 이런 그 테크 스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쿠버네티스, 데이터 어널리틱스 또는 AI. 실은 지난 넥스트에서는 많은 발표가 AI 쪽에 더 집중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넥스트를 혹시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이 기억나는 건 제미나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미나이가 구글에서는 지금 클라우드에서 가장 핫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뭐 최근에 I/O를 또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구글의 전략적인 사업 방향을 AI 쪽에 완전히 거의 올인하면서 저희 갖고 있는 모든 플랫폼들의 제미나이가 다 녹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또 계속 업데이트로 이렇게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내용들이 좀 많긴 한데 한 40분 정도로 얘기들 쭉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엄청 많은 제품들이 있고 솔루션들이 있는데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겉으로 딱 본다라고 하면 현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간략하게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밑단에 구글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버텍스 AI라고 하는 저희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텍스 AI 플랫폼은 개발자분들 당연히 이 플랫폼을 쓰실 수도 있고 넌 개발자분들도 약간의 기본 지식만 있으시면은 이 안에서 실제 내가 AI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실은 요즘에 얘기하는 제너레티브 AI 관련된 솔루션 또는 제미나이 그런 것들이 다 버텍스 AI 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콘솔에서 바로 테스트에 쓸 수도 있고 또는 클라우드 환경으로 내려가지고 실제 개발 환경을 엮어가지고 또 개발을 또 하실 수도 있고 운영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IT를 잘 모르시는 일반 유저들, 그냥 B2C라고 정의하면 그런 유저분들도 제미나이를 구글이 갖고 있는 프로덕트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 클라우드 외에 구글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뭐 슬라이드, 그다음에 구글 닥스, 시트, 그다음에 코로나 때 많이 쓰셨던 구글 밋, 구글 밋에서도 제미나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네블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내에서 개인적으로 제미나이에서 많이 쓰는 게 제미나이 회의가 회의 내용을 다 요약을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팀하고 회의를 할 때 보면 요약해주고 그 회의 끝나면 딱 누가 무슨 어떤 얘기를 했고 액션 아이템이 뭐였다. 이걸 회의록을 다 AI에게 만들어줘요. 이런 피처들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또 그런 피처들이 담아있는 구글 플랫폼의 그런 방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블락이 있었고 이게 또 넥스트 때 같이 다뤄졌습니다. 요 상상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하이라이트별로 되게 많아요. 실은 구글 넥스트 때 소개된 내용들이 한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걸 다 다루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지금 I/O를 거쳐오면서 또는 최근에 이제 애플 WWDC 거치면서 온디바이스 AI도 좀 핫해졌고요.
거기 관련돼서 조금 나중에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좀 찾아보실 만한 주제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제미나이 1.5 프로가 처음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GA라고 해서 제너럴 어베일러블이라서 완전 공개에 대해서 쓰실 수 있고요. 제미나이 1.5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긴 할 텐데 지금 일단 가장 유저들이 궁금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GPT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나왔고 퍼포먼스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실은 가장 큰 장점은 인풋 컨텍스트량, 그러니까 실제 제미나이한테 밀어 넣을 수 있는 정보량이 멀티모달을 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텍스트뿐만 아니라 뭐 이미지, 영상 등등 얘기하는 멀티모달리티의 인풋 컨텍스트량이 1밀리언 가까이 지원을 지금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2밀리언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0만 토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경쟁사 얘기하고 있는 오픈AI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128K 정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인풋 컨텍스트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1.5 프로가 처음 넥스트에 소개되었고 다시 말씀드린 iOS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마젠도 2.0으로 넥스트 소개가 됐는데 이미 iO를 거치면서 3.0까지 릴리즈가 됐어요. 이미 또 넥스트에 있는 것들이 좀 이제 많이 오래된 정보가 좀 되긴 했습니다. 어쨌든 유저가 텍스트를 넣으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들도 같이 멀티모델 한 축으로 또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드 젬마. 실은 젬마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젬마라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제미나이를 가 구글이 갖고 있는 되게 놀라운 LLM 모델인데 이걸 정확하게 좀 더 파인하고 싶고 또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엮어가지고 요즘에 렉이라고 해가지고 자세 데이터도 좀 붙여보고 검색도 조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좀 해보고 싶고 LLM의 문제라고 하는 할루시네이션도 제거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글이 오픈 소스 모델로 내놓은 게 젬마입니다. 근데 그 젬마도 여러 패밀리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코드 젬마는 개발자분들을 돕기 위한 젬마예요. 그래서 뭐그 챗GPT에서 예를 들면은 개발자분들 코드를 짜주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거를 코드 젬마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픈 소스 모델로 비용 없이 일반 개발자분들이 이걸 사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 하는 거는 구글이 이 AI의 기술 전쟁에 뛰어들면서 저희가 한 축으로 또 신경 쓰고 있는 거는 리스폰서블 AI라고 해서 이 AI가 만들어낸 하나의 산출물들이 정말 추적 가능한가? 이게 정말 AI가 만들었는지 휴먼이 만들었는지 인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제 구글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AI, 특히 이제 이미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만들어내는 이 AI 산출물에 대해서는 워터마킹을 넣겠다, 디지털 형태로.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까보면 이건 AI가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한 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큰 축이었었고 조금 더 인기가 많았던 거는 빈포인트가 안 나오네요. 네, 에이전트 빌더라고 해가지고요. 요거는 실제 그 컨버세이셔널 챗봇을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내용 검색 엔진을 만들 때 챗봇으로 만들거나 대외용으로 쓰시거나 할 때 요 벌텍스 AI 에이전트 빌더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론트 채널하고 연동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슬랙 채널에 붙여가지고도 또 써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핫한 또 공개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이라이트 해보고 싶은 거는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챗봇을 어떤 형태로 다 한번 써보셨을 텐데 그 챗봇이 말을 못 알아듣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폴백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얘기를 할 때. 그 폴백 상황을 보통 그냥 뭐 메시지로 떨구거나 그냥 인사말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은 이 폴백 상황일 때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어떤 챗봇을 만드시든 간에 그 상황에서는 구글 검색 엔진 뷰로 넘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웹페이지가 넘어가서 구글 검색 창이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말풍선 안에 챗봇이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다 구글 검색 결과를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그라운딩 위드 구글 서치라고 해가지고 폴백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챗봇 안에서 조금 더 매끄럽게 넘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요 기능이 나왔어요. 요거는 되게 큰 회사들에서 좀 이렇게 많이 그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에서 실제 AI 인프라로 구글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건 TPU 인프라이긴 한데요. 워낙 좀 시장에 GPU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AI 싸움은 결국 뒤에서 뒷단에서 인프라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구글 쪽에서는 엔비디아랑 협업하면서 계속 GPU에 대한 수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또 내부에서는 TPU라고 하는 자사 텐서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AI 하이퍼 컴퓨팅을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또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끔 클라우드 환경에서 릴리즈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큰 두 개 축 이외에 또 이제 암 프로세스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엑시온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넥스트에 소개가 됐고 이 부분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또 나중에 향후에 같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분들을 위한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제 그 개발자분들이 실제 클라우드로 쓰실 때 그 클라우드에서 구글 클라우드가 실은 이제 워낙 도미넌트한 A사의 클라우드보다 좀 어렵다고 느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클라우드도 쉽게 쓸 수 있는 제미나이 클라우드 어시스트라는 것도 나왔고요. 또 개발자분들이 코드를 짤 때 그 코드를 리뷰도 해주고 개선도 해주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코드를 다시 리마스터링 해주는 그런 제미나이 코드 어시스트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넥스트 때 소개가 됐고 이번 I.O. 때 조금 더 이 부분들이 하이라이트가 좀 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는 개발자분들이 인프라 쪽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보통 서버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버리스 환경에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코드만 있으면 실제 바로 디플로이 해가지고 앱을 바로 만들 수 있는 클라우드 런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개선점도 대폭 많이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데이터 클라우드. 그래서 데이터는 실은 구글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CSP, 클라우드 벤더들 대비해서 가장 큰 장점, 저희가 만나는 고객분들이 이건 정말 구글의 큰 장점이다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빅쿼리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클라우드입니다. 빅쿼리는 구글이 갖고 있는 가장 유명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계속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고 있고요. 빅쿼리에도 이제 제미나이 같이 이네이블 돼서 실은 쿼리문까지도 제미나이가 쉽게 내가 자연어로 이렇게 데이터를 긁어 오고 싶은데 이거 쿼리문을 짜줘라고 하면은 빅쿼리 안에서도 실제 그 SQL 쿼리문을 자동으로 제미나이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아직은 프리뷰 상태고 이것도 이제 향후에 같이 릴리즈가 될 지점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분들 또는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실제 쿼리를 짜거나 또는 코드를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디테일한 지식이 없으시더라도 이제는 제미나이 도움을 조금 받으면 AI 도움을 받으면 좀 툴을 쉽게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루커라고 해서 루커와 비슷한 툴도 시장에 많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BI 툴인데요. 뭐 태블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에서는 저희가 인수한 루커라는 솔루션이 있고 그 루커라는 솔루션도 실제 쉽게 데이터를 연동시키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프를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이제 완전 자연어로 내가 물어보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그래프들을 만들어주고 심지어 분석까지도 이제 제미나이에 요약해서 전달해주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루커라는 솔루션도 같이 이제 그 넥스트 때 소개가 좀 되었습니다. 보안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구글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은 클라우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구글 프로덕트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게 다 B2C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워낙 보안 쪽에 관련돼서 노하우들이 좀 많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실제 제미나이랑 또 기술을 좀 같이 연계해서 사내에 있는 보안 전문가 분들이 뭐 정보보안팀이나 보안기술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내부에서 보안 심사할 때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미나이에서 조금 위협 탐지 같은 것들을 자동화해서 알려주거나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제품 안에 같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콜라보레이션 클라우드라는 토픽은 이제 GWS랑 관련된 부분인데 뒤에서 좀 더 드릴 말씀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미진이 텍스트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영상까지 만들어주는 비즈라고 하는 게 나왔고요. 실은 I.O. 때는 VO라고 해서 VEO라는 또 영상을 제작해주는 또 AI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두 개는 좀 다른 거긴 합니다. 어쨌든 워크스페이스에서는 구글 비즈라는 게 서로 나와서 이제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영상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글 밋 안에서도 AI가 같이 옵저버로 들어와서 회의록을 요약해주고 또 지금은 이런 프리뷰도 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외국인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랑 내가 현지인이랑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영어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영어를 하고 대신 그 밑에 자막을 켜면 그 사람의 언어에 맞는 자막이 보이는 거죠. 그 친구 얘기하는 게 저는 한국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그 친구는 제 한국말을 영어로 보고 그래서 서로 각자를 얘기하더라도 이 툴 안에서는 의사소통에 무리 없게끔 하는 이런 기능들이 지금 프리뷰로 나와 있어서 그것도 곧 같이 멀지 않아서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스트에서 소개된 AI 중심으로 나온 얘기들을 큰 블록으로 보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GPU, TPU 관련 얘기들은 구글 클라우드의 이 밑에 하단에 인프라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델 가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 가든은 약간 모델이 모여있는 가든이에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 여기는 제미나이를 빼고서라도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인기 많은 라마3라든가 바깥에 나와 있는 오픈소스 모델들이 다 여기 안에 올라와 있고 일반 개발자들이 구글 모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연동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를 열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 회사가 특별한 LLM을 이번에 만들었다. 이거 우리 구글 모델 가든에 등록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AI ML 프로세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구현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MLOps라고 하는데요. 본인들의 데이터가 있고 이걸 데이터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모델을 만들고 또 프로덕션에 적용하고 이런 과정들을 AI 모델 빌더 안에서 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빌더는 엔드유저 대상으로 해서 챗봇을 만들거나 컨버세이셔널 AI를 구현할 때 쓰시는 거고요.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약간 목적을 가진 AI 피처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다큐먼트 AI 같은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문서를 주고 그 문서를 이해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바깥에서 유즈 케이스로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우선 데이터 분석가분들이 그런 기능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좀 유용하게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다큐멘트 AI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진 AI 피처들이 버텍스 AI 연동돼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넥스트에서 주인공은 제미나이였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제미나이는 실은 뭐 제가 클라우드만 말씀드리면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도 여러 피처로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쉽게 쓰게 해주는 클라우드 어시스트, 그다음에 개발자들이 코드 디벨롭을 할 때 편하게 해드리는 코드 어시스트, 보안 쪽에서의 위협 탐지를 자동으로 해주는 제미나이 시큐리티, 빅쿼리의 사용도 더 AI가 편하게 해주는 아까 텍스트 시쿼리라고 해가지고 쿼리문도 쉽게 이제 제미나이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미나이 빅쿼리,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도 자동화해주는 제미나이 일루커, 그다음에 DB 같은 경우서도 구글이 만든 DB들이 자체 DB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피처 안에서도 제미나이를 써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많이 국문화도 돼서 이 링크로 나중에 보실 수 있고 아마 이 발표자로 공유될 것 같은데요. 요 업데이트 목록이나 한국어판 요약도 좀 시간 나실 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읽는 거 귀찮고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하루 속성 과정이 실은 구글에서 공개가 됐었어요. 한국어 자막으로 보실 수 있고요. 아마 다시 보기로 될 겁니다. 그래서 넥스트 24에서 소개됐던 가장 그 에센셜한 그 소개들을 이렇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등록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이오 얘기까지 또 계속 해야 돼서 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작년 아이오로 돌아가면 그때는 실은 제미나이는 마지막에 잠깐 소개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잠깐 복귀해 보시면 정말 또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1년 전이지만 그때는 팜2라는 게 있었고 람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이거 쓰지 않습니다. 팜2하고 람다 다 선셋됐어요. 다 제미나이로 넘어왔고 다른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팜2도 뭐 그때 뭐 수학 문제도 계산하고 그다음에 뭐 람다라는 게 이런 예제도 있었거든요. 네가 종이 비행기라고 생각해봐. 너 나는 기분이 어때? 라고 막 람다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도 그 모델도 너무 올드한 모델이 돼서 다 이제 선셋되고 다 제미나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순타가 인사하고 끝냈는데 올해는 완전 이제 1년이 지났죠.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의 시점을 뭐 어떻게 너는 판단하니? 라고 봤을 때 AI 서부 시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오픈 AI 또는 메타 또는 구글 이런 상황이 AI 서부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만든 자료이긴 한데요. AI 난중일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오픈 AI 쪽에서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먼저 이제 치고 나갔죠. 그래서 GPT를 먼저 론칭을 했고 거기에 이제 GPT-4가 또 이어서 나오게 됐고 하필 구글이 뭔가 어나운스를 하려고 하면 그 앞에 먼저 GPT가 뭔가 론칭을 하면서 이제 주 회사가 이제 열심히 싸워 왔습니다. 그래서
구글 쪽에서 2023년부터 해서 팜하고 람다로 밀고 있다가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바드라는 게 나왔어요. 바드도 다 선셋됐죠. 바드도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제미나이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바드가 작년 연말로 해서 끝났고 올해 1월부터 이제 제미나이로 간다. 구글은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당시 1.0 됐던 게 지금 1.5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린 인풋 컨텍스트의 양도 1밀리언에서 연말에 2밀리언이 될 거고요. 순다 회장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뭐 갖고 있는 목표는 무한대라고 얘기했어요. 인풋 토큰 양을 무한대로 늘리겠다라는 거라서 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여러 피처들이 소개가 같이 됐고요. 온디바이스 AI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제미나이 나노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클라우드와 상관없이 그냥 안드로이드 환경을 전제로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안에서 AI가 동작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에는 클라우드 AI를 연결되긴 하지만 예를 들면 대화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하는 거는 그냥 안드로이드 칩에 대신 그 자원을 써가지고 그 AI 모델이 분석을 해줍니다.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이 아이오에 대한 로고도 이렇게 제미나이 느낌 나게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2007년부터 아이오가 있었고 이렇게 좀 올드하다가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팬시하게 바뀌었죠. 네. 그래서 숫자로 보면 그 5월 14일이었죠. 네, 그때 있었던 아이오에서는 직관으로 한 4,0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참석을 했고 주요한 어나운스먼트가 한 1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드리는 꿀팁인데 구글이 내는 그런 어떤 키노트나 이런 걸 보실 때 저는 이걸 현장에서 못 갔어요. 아쉽게 그냥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 챕터가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쭉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구글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대략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글 I.O. 때 키노트, 디벨로퍼 키노트 말고 오프닝 키노트에서도 이렇게 쭉 나왔는데 가장 무게중심을 딱 치고 싶은 걸 맨 앞에 내세우죠.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데미스 하사비스가 나와서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하는 놀라운 솔루션을 또 공개를 한번 했었었고 마지막은 저희 리스폰시블 AI를 끝냈죠. 그래서 저걸 보면은 구글이 제미나이를 구글이 갖고 있는 전체 플랫폼에 다 녹일 작정이구나라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 키노트를 보면 개발자분들이 접하고 있는 모든 채널, 모바일, 그다음에 웹, 그다음에 API, 거기에 뒷단에 연결되는 아이디들이 있잖아요. 우리 개발자 통합 도구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제미나이가 다 이네이블 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개발자분들이 없으시니까 개발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파이어베이스나 플러터나 이런 쪽으로도 되게 재미있는 피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1.5 프로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밀리언 토큰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GA가 돼서 벌텍스 AI에서 쓰실 수도 있고 또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하는 별도 링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는 아니고 API로 바로 끌어다가 쓰실 수 있는 간단한 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2밀리언까지 확장할 예정이고 2밀리언은 연말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만나보는 큰 우리나라 고객들 중에 1밀리언 토큰도 충분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채우기도 쉽지 않아요 라는 얘기 많이 하던데요. 비디오로 보면 2시간짜리 영상 분량이고 오디오는 22시간짜리 뭐 이 PDF로 보면 1밀리언짜리가 1500페이지 PDF거든요. 그 데이터를 밀어놓고 해석을 시키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2밀리언으로 넘어갈 거고요. 구글은 이거를 오픈 AI와의 싸움에 있어서 전략 포인트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비용은 낮추고 해서 결국에는 모델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들어가는 데이터량이 단시간에 많이 들어가야지만 좋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볼륨이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나왔죠. 그래서 제미나이 플래시라는 게 새로 나왔습니다. 1.5의 새로운 모델인데요. 이건 똑같이 모델은 1밀리언 토큰을 유지는 하지만 유즈 케이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되게 라이트한 유즈 케이스, 그다음에 레이턴시가 되게 짧아야 되는 단시간에 그 시스템이 멈추면 안 되는 아주 로우한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그런 유즈 케이스에 적합한 모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랑 플래시가 나왔는데 둘 다 GA 상태로 해서 벌텍스 AI에서 다 써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큰 장점 비용이에요. 그래서 플래시 같은 경우는 35센트, 1밀리언 토큰을 전제를 했을 때 한 128K까지. 128K는 저쪽 오픈 AI 진영에서 받고 있는 그 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한 10불인가 그럴 거예요. 되게 금액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1.5%도 싸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픈 AI 쪽 가격 탭이랑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근데 35센트 5불 정도 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래서 플래시 모델 되게 어마어마하게 싸다 좀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1.5 프로 같은 경우에도 같은 토큰량 조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데이터량이 많지 않으면 같거나 약간 비싸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 전반에 이제 다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재미있었던 게 에스크 포토였어요. 이거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저는 구글 포토 쓰는데 내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내 차량 번호판 숫자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웃겼어요. 왜 개인 차량 번호를 외우지 못하지? 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좋은 거는, 재밌는 건 이거였었어요. 루시아라는 내 딸이 있는데 이거 수영하는 과정이, 얘가 배워온 과정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를 쭉 타임 시리즈로 해서 하나 이렇게 스토리 플롯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모아가지고 수영을 배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시간대와 이 아이의 모습을 엮어서 이렇게 유저한테 보여해 주는 게 되게 의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크 포토라는 기능이 되게 재미있게 잘 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구글 미수로 미팅을 했고 레코딩이 된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구글 미수로 회의하거나 녹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팅이 끝나면 개인한테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 녹화된 영상을 이해하고 어떤 회의가 있었고 화자가 누구였고 무슨 얘기를 했고 그 미팅의 서머리를 이해해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글 닥스에서는 뭐 예를 들면 내가 블로그, 이 예제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 유저일 때 블로그 초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쉽고 뻔한 일들이 돼버렸죠, AI들한테는. 그래서 문서의 초안을 만들어주고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제 쭉 그 팜2 시절부터 쭉 봤었는데요. 최근에 1.5 프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한국어 인지도 엄청 많이 좋아졌고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메일 많이 쓰시나요? 지메일에서도 제미나이를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스마트 리플라이라고 해서 지금은 상황별로 이렇게 답변이 있기는 한데 그거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됐어요. 그래서 특정 상황이 있으면 사용자 옵션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유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거절할 경우, 아니면 그냥 약간 그냥 펜딩처럼 놓을 경우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이제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딥한 스마트 리플라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오른쪽에 있는 건 정말 유효할 것 같긴 한데 논의되고 있는 스레드가 되게 많은 메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스레드의 내용들을 다 이제 요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색까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건데 AI 팀메이트라고 하는 기능이 이제 릴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그 우리 일할 때 그룹 챗 안에서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뭐 카톡일 수도 있고 슬랙일 수도 있고 그 안에다가 이제 AI 봇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걔가 들어와서 내가 그 팀원들이 시키는 일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그 구글 챗 룸 안에 이 칩이라고 하는 AI 메이트를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가 모든 대화 내용을 다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고 사용자들이 올리는 이미지,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공되는 뭐 문서들 이런 걸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별 질문들을 다 바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예제에서는 아이오를 리허설하고 있는 구글 팀이 있었고 그게 이제 사전 리얼에서 피드백이 뭐였냐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 물었어요. 근데 올 멘션을 건 거죠. 올 멘션을 건거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저들이 대답을 하는데 AI가 먼저 낚아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칩이 이렇게 메시지를 좀 줄이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라, 이렇게 이런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AI가 먼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좀 놀랍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편의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노트북 LM, 이것도 5월 달에 소개가 됐는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게 한국에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노트북 LM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로 나만의 AI 비서 튜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노트북을 만든다는, AI 노트북을 만든다는 컨셉이었는데 대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학교 수업 때 받은 PDF나 이런 그 교육 정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PDF들을 이 AI한테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밀어 놓고 나면 얘가 직접 튜터가 돼서 그 내용들을 다 서머리에서 알려주고 내가 질문 던지고 답변 주고, 그다음에 얘가 가상의 튜터가 돼서 나한테
퀴즈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퀴즈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교육적으로 되게 잘 쓰일 것 같죠. 그래서 이 기능이 지난주인가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내가 교육을 시켜주는 데이터를 밀어넣고 AI끼리 토론을 하고 거기에 사용자가 조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소개시키면서 이제 그 대화 AI끼리 대화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정보를 공부하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프로젝트 아스트라 보셨죠? 그래서 이거 데미스가 소개한 건데 실제 요 유즈 케이스는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계신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요. 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이거 설명해야겠네요. 이게 아이오의 가장 하이라이트여가지고 설명 안 할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일단 유저가 들고요. 라이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브 촬영을 하면서 AI한테 말을 걸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거. 그래서 카메라를 켜고 탁상에 화면을 찍은 다음에 자 여기서 소리 나는 물체를 찾아줘. 라고 음성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아스트라가 얘기를 합니다. 소리 내는 스피커가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스피커를 이제 알아낸 거예요. 뭐 이건 되게 쉬운 거예요. 예, 되게 쉬운 건데 그 다음에 제가 좀 놀랐던 건 두 번째예요. 사용자가 모바일 디바이스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스피커 이거 스피커에 딱 체크를 했고 이 부분은 뭐 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스트라가 이거는 고주파 영역을 소리 내는 스피커 영역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를 유저 인터랙션을 이해했다라는 거, 디바이스에서 일어나는 액션을 감지하고 저거를 답변했다는 게 저는 조금 되게 신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코딩하고 있는 화면, 개발자 코딩하고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코딩 화면에서 이제 화면을 촬영한 다음에 이 코드가 뭐 어떤 건지를 이제 알려달라고 하니까는 지금 뭐 AES 암호화 코드를 짜고 있네요. 이거 복호화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암호화 하는 코드가 들어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아스트라가 이해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 풍경을 찍으니까 이게 어떤 곳인지 설명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데모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봐요. 근데 내 안경 못 봤어? 라고 하니까는 이제 아스트라가 아까 너 테이블 위에 있었잖아. 사과 옆에 있었어. 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요거를 앞에서 제가 계속 인풋 토큰량 얘기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스트라는 인풋 토큰량이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뭐 한 1밀리언 가까이 됐겠죠. 앞에 들어와 있던 그 영상 촬영 정보들을 다 프레임 단위로 잘라가지고 정보를 했었고 그 이미지 안에서 내 질문을 파악해서 의도를 파악해서 정보를 골라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풋 토큰량이 무한대로 늘어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가 움직이는 그 사용되는 이 라이브 타임 주기가 빨라지겠죠. 더 늘어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연말에 이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테스터분이 글래스를 낍니다. 이제 글래스를 끼고 내가 보는 화면에 대해서 보는 시야에 대해서 이제 AI가 응답을 한 거죠. 뭐 세대가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저는 드래곤볼의 스카우터가 생각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화면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기서 이 특정 부분의 레이턴시를 줄이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했을 때 이 아스트라 그걸 설명해 줬어요. 여기에 캐시DB를 넣으면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이 부분 되게 좀 놀라웠고요. 이미지를 보고 이거 슈레딩거 고양이네요 라고 하고 내가 안경을 이렇게 쓴 상태 주변을 봤을 때 개와 호랑이 인형을 두고서 얘네 둘을 밴드를 만든 다음에 이름 하나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 골든 스트라이프 이렇게 이름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했다라는 거고요. 요게 아스트라에 대한 얘기였고 제가 시간 5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너레이티브 하는 모델 BO라는 게 이제 나왔어요. 고해상도 1080 해상도로 나왔다는 게 좀 큰 특징이었고요. 재밌는 것은 이 영상을 계속 익스텐드로 연장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차가 달리는 예제였었는데요. 영상이 끝났어요. 근데 저 익스텐드 버튼을 계속 누르면 AI가 그 다음 장면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차가 계속 달리고 있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도 좀 특이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요 모든 것들 말씀드린 것들은 요 랩답 구글에서 여러분들 다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해서 트라이 해보실 수 있고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진2는 이미진3로 넘어와서 조금 더 고해상도의 퀄리티가 가능해졌고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워터마킹 같은 것들도 이제 더 강화돼서 들어갔다. 그 다음에 특히 텍스트를 그려내는 부분들의 어떤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더 강화됐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스트라는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곧 런칭이 될 거예요. 연말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이제 진짜 현실로 좀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쪽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얘기인데 안드로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전에 좀 저희 구글에서 좀 분리된 제품들이었는데 제미나이가 나오면서부터 이제는 전부 다 하나로 이제 약간 연결점이 생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미나이 나노라고 하는 온디바이스 AI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아니더라도 안드로이드 유저라고 하면 저렇게 내가 갖고 있는 PDF 문서를 직접 그냥 디바이스 안에서 업로드해서 분석해서 물어보고 요약을 받아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유튜브를 보다가 그 유튜브의 내용을 요약해달라면 요약도 해주고요. 그 유튜브의 내용도 좀 Q&A를 해보실 수도 있고 왼쪽처럼 이미지도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픽셀 8 프로부터 가능하고요. 여기 I.O. 때 나온 거는 이제 갤럭시 24, S24도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젬마 중에 새로운 모델이 또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폴리젬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오픈 소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입력물이 이미지랑 텍스트를 주고 출력은 텍스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이미지를 주고 이거를 해석해 달라고 하면 이미지로 텍스트로 떨궈주는 거죠. 뭐 예전에 어디선가 보셨을 비전 API 같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오픈 소스 모델로도 나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도 사이즈가 많이 커졌고 기존에 젬마라고 있었던 그 모델도 이제 그 모델이 두 개였거든요. 2빌리언짜리랑 그 다음에 8빌리언인가요? 7빌리언인가요? 그랬는데 이 모델이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27빌리언까지 나와서 무료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졌다라는 걸로 같이 공개가 I.O. 때 됐고요. 네, 이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잼스라는 게 좀 생겼고 잼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퍼스널 엑스퍼트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나만의 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닷컴, 구글닷컴이가 들어가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지금 없다면 향후에 곧 나올 건데요. 예를 들면 특정 미션을 수행하는 봇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리프행어 큐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어떤 그런 기가 막힌 반전인 부분들,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코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묻는 걸 답변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소설 쓸 때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어드바이저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잼스는 약간 퍼스널 엑스퍼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서블 AI 쪽에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구글 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딥마인드가 원래는 구글 자회사였다가 구글 안으로 이렇게 머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라고 하는데 AI 모델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걸 AI 에이전트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레드팀이라고 하는데 AI 시스템 레드팀이라고 해서 AI가 AI를 모델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취약점이 나오면 그걸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좀 유해성 있는 발언들이 나오거나 하는 것들을 좀 필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사람이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AI 도움을 받고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TPU 같은 것들도 이제 버전 6까지 올라가서 트릴리움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전 모델이 4.7, V5E였는데 그 버전보다 4.7도 올라갔습니다. TPU가 좀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알파고 있잖아요. 2015년에 나왔던 건 TPU 버전 1으로 트레이닝 된 겁니다. 지금 6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이제 금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 설명 못한 한 100개 정도의 그 어나운스먼트는 요 국문 블로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혹시 필요하실까봐 여기 유튜브 링크도 갖고 왔는데요. 나중에 AI has moved into a 네, 이렇게 하고 거의 마무리네요. 그래서 제가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구글 검색에서 보실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이 이제 보는 어떤 그 랭킹 같은 건데 여기서 구글 I.O. 때 인기 많았던 것들을 보니까 당연히 1번이 프로젝트 아스트라였고 아까 VO라는 것도 있었고 노트북 LM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없으시면 이것만 보셔도 사람들이 가장 핫하게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퀴즈 드릴까요? 두 문제만 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퀴즈는 지금 현재 앞으로 나올 거 말고 현재 나올 제미나이의 인풋 토큰량은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쪽 보시면. 아니 그건 나올 거.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네. 예, 1밀리언 맞습니다. 저쪽 끝에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드릴까요?
네, 요거 제가 아까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들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제미나이 1.5 패밀리 중에 하나인데 되게 로우한 레이턴시에 적용 가능한 네, 네. 아닙니다. 이쪽에서 아까 본 적. 아닙니다. 아, 답변 너무 유출하셔가지고 어떡하죠? 저쪽 끝에 분이 손 들고 플래시라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저 뒷분에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은 양 한 번에 알려드리다 보니까 약간 좀 제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은 나중에 발표 자료 제가 공유 드리면 천천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